미국 대선 이제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트럼프와 해리스 서로 달라도 너무 다른 두 사람의 승부가 판가름 날 텐데요. 지지율만 놓고 보면 초박빙 양상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우리 언론도 연일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모든 분석을 무의미하다고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언어 천재 타일러죠. 도대체 그는 왜 그런 말을 하게 되었을까요? 오늘은 미국 정치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현재 미국은 총 50개의 주로 이루어져 있죠. 주는 그 자체만으로 국가를 의미해 우리는 미국을 유나이티드 스테이츠 오브 아메리카, 미합 중국이라 부르고요. 그러나 19세기 중반 이전만 하더라도 이 앞에 디즈라는 단어가 더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지금보다 개인주의를 훨씬 더 중요시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미국이 이러한 형태를 띠게 된 건 그들의 조상 때문인데요. 왜냐하면 처음 이곳을 찾은 정착민들은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초기 미국은 13개의 식민지로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각 식민지의 정착민들은 인종과 문화 그리고 종교 등 모든 것이 다 달랐죠. 예를 들어 버지니아와 뉴잉글랜드의 경우 같은 영국인들이 정착했지만 서로 종교가 달랐고요. 뉴욕은 네덜란드인들이 정착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건너온 유대인들과 함께 공존했죠. 캐롤라이나는 워낙 크기가 크다 보니 남북으로 갈라지기 전부터 이미 다른 성향을 보였다고 해요. 이렇듯 처음부터 함께할 수 없을 것 같았지만 놀랍게도 하나로 뭉치는 계기가 찾아옵니다. 그건 바로 독립전쟁이죠. 미국의 독립전쟁은 한마디로 불개입주의였어요. 영국이 자신들의 발전에 가로막고 온갖 말도 안 되는 세금을 물리는 등 자꾸 간섭하려 드니 차라리 독립하길 택한 겁니다. 그리고 독립 후 건국의 아버지들은 이와 같은 일을 반복해서 겪지 않기 위해 연방을 수립하죠. 그게 바로 재헌회의예요. 어떤 국가를 세울 것인가. 이것이 그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당초 이들은 하나의 통합된 국가에서 출발한 게 아니죠.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기 위해 연방을 수립하는 만큼 연방 역시 개별주의 자치권의 침해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문제는 한두 개도 아니고 13개나 되는 주의 목소리를 전부 반영한다는 건 여간 쉬운 일이 아니었죠. 특히 의회의 구성 및 선출 방식을 놓고 첨예하게 나뉩니다. 당시 버지니아는 양원제를 주장했어요. 의회를 상하원으로 나누어 인구에 비례해 선출할 것을 제안했죠. 반면 뉴저지는 단원제를 주장했습니다. 주는 국가를 대표하므로 인구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한 명씩만 선출할 것을 제안했어요. 그리고 치열한 타협과 협상 끝에 현재 우리가 아는 미국 의회가 탄생했죠. 원래는 이쯤에서 마무리 지으려 했어요. 처음부터 이들이 원한 건 공화정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곧 대표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꼈죠. 왜냐하면 당시 유럽 국가들이 죄다 왕정인지라 국가 원수가 없으면 외교에 불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이참에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목소리가 나와요. 이번에도 대통령의 선출 방식을 놓고 경론이 벌어졌죠. 건국의 아버지들은 대체로 직선제를 반대했습니다. 우매한 민중들이 선동가들에게 속아 넘어가 국가를 전복시키려 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실제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공화정이 그렇게 멸망했죠. 그러나 간선제 역시 좋은 답이 되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여기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건 바로 정당이죠. 건국의 아버지들이 느끼기에 의원들에게 투표권을 줄 경우 그들 또한 부패해질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그들은 모두 의회에 모여 생활해요. 을에 사람 사는 곳이 다 그렇듯 이합 집산 정도는 당연하게 여겨질 테죠. 그러다 만약 그들 중 누구 하나 대선에 출마라도 한다면 그 집단은 하나의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하게 될 겁니다. 이는 결국 대통령과 의원 모두 정당의 간섭을 받는 상황을 초래할 거예요. 이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이 바로 선거인단 제도죠. 물론 말이 선거인단이지 간선제임은 변함없었어요. 그저 투표권자가 의원에서 대리인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 단순한 제도는 모두를 납득시킬 만한 결과를 보였죠.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일단 당초 미국은 직선제를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국토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으나 도로 상황이 좋은 편은 아니었으며 그렇다고 통신이 발달된 것은 더더욱 아니었죠. 이런 상황에서 직선제를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게 불보듯 뻔했어요. 따라서 건국의 아버지들은 주별로 의원들을 대신할 선거인단을 꾸리도록 한 겁니다. 선거인단은 말 그대로 정말 선거만을 위해 만들어진 조직이에요. 주에서 직접 선출하는 만큼 신뢰성은 보장되고 선거 후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며 중앙정치에 관여될 일도 없죠. 물론 선출 방식을 자율에 맡겼기에 한동안은 과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대선은 선거인단 제도로 진행되었고 조지 워싱턴이 초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며 미국 역사상 유일하게 만장일치로 당선돼요. 최초로 모든 주를 대표하는 연방정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죠.
워싱턴은 구성원들의 바람대로 그 어떤 주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겠다고 밝힙니다. 그 일환으로 뉴욕에서 워싱턴 DC로 천도를 결정해요. 그렇다고 이 말이 곧 연방정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겠다는 걸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죠. 알게 모르게 연방정부와 주정부 사이에서는 알력 다툼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개의 세력으로 나뉘어요. 연방주의와 반연방주의. 알렉산더 해밀턴은 신생국인 미국이 발전하려면 공업국가로 발돋움해야 한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공업에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잘 돼야 국가도 잘 살 수 있다. 그리하여 연방정부는 유상계급의 이익을 대변하게 돼요. 반면 토머스 제퍼슨은 연방정부가 헌법에 의해 제한되고 견제받길 바랐어요. 국가 경제는 주정부들이 알아서 할 일이지 연방정부가 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죠. 심지어 세금은 국민의 재산을 횡령하는 것이라 생각해 연방정부의 과도한 과세를 경계했습니다. 그럼에도 양측의 갈등은 한동안 별 문제 없이 흘러가요.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지기 전까지 말이죠. 바로 위스키 반란입니다. 1791년 해밀턴은 위스키에 소비세를 부과해요. 지난 독립전쟁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함이었죠. 당시 위스키 산업이 유행한 만큼 효과적인 세입 창출을 노려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과세 방식을 두고 논란이 불거져요. 우선 해밀턴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죠. 생산량에 비례해 세금을 감면해주면 다들 투자를 늘리지 않을까? 나름 논리적인 접근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통용되는 방법 중 하나거든요. 더구나 그의 모토와도 일맥상통했죠. 하지만 단 하나 그가 간과한 것이 있었으니 그건 증류업자의 대다수가 농민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농민들은 돈을 벌 방법이 마땅치 않았어요. 곡물을 시장에 내다 팔래도 접근조차 어려웠죠. 그래서 비교적 휴대하기 쉬운 위스키를 만들어 화폐 대신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연방정부는 그런 줄도 모르고 대뜸 세금이나 왕창 물린 거예요. 당연히 농민들은 들고 일어섰죠. 이쯤 되면 해밀턴이 한 발 물러서는 게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이를 연방정부의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이때부터 국민들은 연방정부에 대한 반발심을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는 두 개의 정당이 들어서게 되었으나 워싱턴의 퇴임 이후 미국은 민주공화당이 이끌게 되었죠. 민주공화당의 시대는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미국이 또다시 전란에 휩싸였거든요. 1812년 미영전쟁이 발발했죠. 이때 미국은 백악관이 전소되는 등 큰 피해를 입어요. 하지만 영국 역시 전쟁을 오래 유지할 만한 상황은 못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죽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으로 정리돼요. 국민들의 분노는 극에 달했죠. 애초에 선전포고는 미국이 먼저 날렸어요. 그런데도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하고 끝난 겁니다. 더구나 종전협상을 벨기에에서 하는 바람에 국민들은 한참 뒤에나 그 소식을 전해 들을 수 있었죠. 그 사이 남부에서는 미국 역사를 뒤바꾼 전투가 벌어져요. 뉴올리언스 전투. 이곳에서 앤드루 잭슨이 엄청난 공을 세우며 전쟁 영웅으로 떠오릅니다. 원래 앤드루는 전쟁 고아였죠. 평민 출신으로 제대로 된 교육조차 받지 못했어요. 그런 그가 악착같이 살아남아 꽃처럼 피어난 겁니다. 국민들은 그의 자수성가에 열광했죠. 그들의 조상이 그랬듯 그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개척하는 모습은 응당 미국인이라면 지녀야 할 개척 정신을 상징했으니까요. 따라서 그가 부디 무능한 기성 정치인들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주길 바랐습니다. 앤드루도 이러한 민심에 힘입어 서민 대통령의 이미지로 정체성을 확립했죠.